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 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교단의 소식들을 발빠르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재림마을 뉴스센터의 김범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공감 플러스의 첫 출연자로 모시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넷 재림마을 뉴스센터에서 교회 안팎의 소식을 전하는 김범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돼서 대단히 생경하고 좀 떨립니다. 모쪼록 김설아의 우리 신앙공감 플러스가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훌륭하고 임팩트 있는 분이 첫 게스트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좀 쑥스럽고 미안합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삼육식품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와, 이 떡볶이, 매콤 떡볶이?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삼육식품에서 새로운 즉석식품 떡볶이를 런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에 그 선물로 협찬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저희 주고 가시는 거죠? 물론이죠. 이따 끝나고 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가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각각의 맛도 다 맛있지만 저는 이제 로제하고 매콤하고 섞어 먹으니까 그것도 아주 별미더라고요. 그런 팁을 감사합니다. 기자님은 일주일에 한 몇 편 정도의 기사를 쓰시는 건가요? 대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꼭지, 많으면 한 네 꼭지. 네. 그 정도.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도 뉴스가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현장 취재를 거의 못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선교하는 그 여러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제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의 감동적인 사연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코로나 상황에서도 활동하는 교회들은 영혼 구원의 성과를 거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마냥 그 팔짱을 끼고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을 찾아서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또 도전하면 열매가 맺히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교훈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배우고 확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김범태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대학에서도 기자로 활동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혹시 기자가 꿈이셨던 건가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물어요. 저를 처음 만나면. 근데 김 기자는 어떻게 기자가 됐어? 대학에서 신문방송을 전공했어?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대답 대신 이제 빙그레 웃습니다.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직업을 네 성격하고 잘 맞는 거 이렇게 그런 직업을 이렇게 딱 선택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다 하나님 은혜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의 꿈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씀 외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예, 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언론 활동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92학번인데요. 네. 부끄럽지만 제가 뭐 어떤 대학에 갈 때 어떤 큰 꿈이나 목표를 갖고 이렇게 진학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라는 뭐 이상이나 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대충 하고 대학도 대충 갔어요. 교수님들 보면 죄송한데. 예. 그러니 제가 뭐 학업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흥미도 없었죠. 대신 이제 동아리를 하나 들어갔어요. 네. 사진 찍는 동아리였습니다. 36대 나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실 텐데 그 이름도 유명한 네. 렌즈맨. 아.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과 친구랑 점심 먹고 이제 뭐 내려오다가 너는 어느 동아리 들어갈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학보사에 가겠대. 그거 뭔데?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이래요. 그거 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MT를 필리핀으로 간다. 그런 데가 있냐? 설득하셨네. 그리고 지원을 했죠. 네. 근데 운명의 장난처럼 가고 싶어 하던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필리핀으로 MT 가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저는 합격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필리핀으로 아직도 MT를 못 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기자와 인연을 맺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선배들이 지금 그 영남합회 선교부장인 김동섭 네. 목사님 이제 당시 편집장이셨고 충청합회 재무로 지금 활동하시는 조명환 목사님 네. 그리고 충청합회에 계시는 서재영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36대에서 계시는 이제 이재동 선배님이 제 1년 선배 네. 사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중한합회에 계시는 유창종 목사님하고 36대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장석원 목사님이 제 이제 동기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군대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또 기자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그 학보사에 들어가서 네. 저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신문사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문사와 사진 동아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네, 학과 공부를 등한히 했습니다. 네. 수업도 잘 안 들어갔어요. 네. 제가 수업 들어가면 친구들이 반갑다고 오늘 어쩐 일이죠.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과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세요. 네. 그러더니 이제 자네는 군대를 가는 게 좋겠대. 그래야 뭐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권고 휴학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휴학을 권고해. 아휴. 그래서 저는 네. 학교의 권고로 권고에 의해서. 예,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93년 이맘때는 93년 7월 13일이니까 네. 예, 한 28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6 보충대로 가고 양평에 있는 뭐 신병교육대 가서 이제 신병교육을 받았는데 저희 훈련소 동기가 그때 한 120여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저희 기수 전체가 이제 다 지금은 없어진 전투경찰로 차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전경으로 차출돼서 이제 한 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인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안식일 문제. 네. 네. 훈련소에서는 이제 뭐 문제 없이 잘 지킬 수 있었는데 막상 이제 자대에 배치되고 나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뭐 근무를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또라이가 왔네, 뭐 사이비네, 네. 뭐 영창을 보내네, 뭐 심지어는 뭐 불명예 제대를 시키네, 뭐 그 별의별 욕과 이제 회유가 이제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심사병이라는 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그 지방의 최고 상급 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경찰신문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각 부대에 언론 활동 이제 경력이 있거나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보사 활동했던 걸 저희 부대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저를 거기에 추천을 해서 4명 뽑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골치 아픈 사람을 또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경찰청 소속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신문 만들다 왔어요. 아, 네.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극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하셨네요?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자대 배치 받고 이제 첫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 오후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무기고라는 데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근무를 못 쓴다, 안 서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도 겪었는데 부대에서 금요일 오후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이제 우유에 서 있는데 저 멀리에 이제 해가 뉘어지더라고요. 어떡해요. 해가 타고. 근데 이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핑 돌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 나는 군대에 와서 내가 오고 싶어서 못 왔죠. 불려왔는데 네. 군대에서 이제 하나님 계명 지키겠다고 이렇게 외롭게 고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네. 이제 그 날이 첫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안식일을 지키면 앞으로도 쭉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고 네. 만약 여기서 이렇게 막히거나 무너지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네가 무슨 뭐 안식일이냐 하면서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저 해가 쥐면 뭐 지금 쥐고 있는 이 총을 무단으로 내려놓고 내가 여기를 이탈해가지고 예, 혼자 가서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제 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마침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로 전화가 와서는 대장이더라고요. 대장님이 너 교회 안 가고 뭐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해. 근데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네. 나를 막 이렇게 도끼 눈으로 이렇게 치켜떠보면서 이렇게 몹쓸 놈처럼 이렇게 대하던 사람이 막 너무 친절하게 그 말을 하니까 또 교회를 흔쾌히 가라고 하니까 네. 이게 또 웬일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이 사람 맘 받기 전에 빨리 네, 가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2번도 묻지 않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전역할 때까지 이제 교회에 계속 나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배경을 알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회를 하셨대요. 네. 그 주에. 근데 거기에 이제 구도자로 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가 네. 그 자리에 와서 참석을 하셨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인사하시면서 혹시 뭐 도와드릴 일이 없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군봉사부장님께서 실은 뭐 한채린 군인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전경으로 근무하면서 저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알겠다 하고 가셔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그 시간에 이분도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맞다 그 지역에 그 청년이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나서 바로 이제 저희 부대로 전화를 하셔서 이제 극적으로 그 시간에 해결이 된 건데 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급 부대에서 전화 한 통 가는 건 대단한 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 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을 했죠. 아멘. 네. 뭐 저를 그 당시에 도와주신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밖에 앉아 계시는 박래구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앞에 김치호 목사님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군봉사부장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현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첫 직장을 아주 승승장구 아니에요. 오해. 근데 아주 잘 나가다가 그쵸?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또 인간관계도 다 잃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승장구는 아니고 이거 네네. 오해가 있었어요. 네. 첫 직장에서 네네네. 승승장구는 네. 좀 사연이 긴데요. 네. 이제 그렇게 군생활 하고 이제 복학하고 이제 가까스로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을 이제 운 좋게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취업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업무의 특성상 이제 밤낮이 없고 주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감 기일이 잡히면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상의 결과물을 납품해야 하는 뭐 그런 네.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그 당시에 저에게는 용기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네. 용기 있으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렇게 안식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싸웠던 뜨거운 신앙심이 어디론가 이제 사라지고 네. 그저 일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소위 이제 세상과 타협을 했죠. 나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자리를 잘 잡으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 혹은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때 나가겠다. 그래서 뭐 다음에 계속 미루면서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합리화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금도 많이 하고 돈 버는 재미가 이제 쏠쏠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네. 한 후배였는데 네. 아끼는 후배. 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돈 좀 빌려 달래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생활 형편이 좀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감당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네. 하지만 이제 아주 성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벌었던 돈을 이렇게 다 빌려줬어요. 전부 다. 네. 근데 이제 네. 며칠 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배가 도와주셔서 이제 제가 급한 걸 잘 해결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 삼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크고 이제 좋은 광고 회사의 이제 고위 간부인데 네. 저를 이제 거기에 추천했더니 그분이 그런 친구가 있냐.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더 이제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한 사람들하고 작업도 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다니던 회사에 뒤도 안 돌아보고 사표 내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그 후배를 만나서 그 회사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후배를 만나기로 한 그 전날이었는데 저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 이제 나의 인생이 펼쳐질 그 청혼의 꿈을 얘기하면서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캠퍼스 커플이 있었는데 저도 잘 아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타가 이제 내일 거기 간다. 축하하는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잠깐 범태 오빠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배 혹시 그 아이가 이제 소개해 주는데요. 만약 아니면 좋은데 걔가 이제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좋은 데니까 같이 가자 하면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게 뭔 소리야? 참 이게 좋은 날 별소리 다 한다. 그럼 뭐 알았어 하고 이제 다음날 약속 장소로 갔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후배의 말처럼 얘가 처음에 했던 얘기와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선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선배한테 소개해드린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보다 더 좋은데 아마 선배도 저와 함께 가면 이제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그곳에서 꿈을 발견했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한 데가 피라미드 였어요.
뭐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합디다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법 다단계가 대단히 기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가에도 다단계 회사가 침투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뭐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헛된 꿈을 꾸기도 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뭐 집도 가출하고 거기 빠지는 일이 이제 뭐 많았는데 그 후배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빌려왔던 돈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쌍욕을 하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내가 그동안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벌었던 그 돈 그리고 직장 그리고 믿었던 사람 인간관계 그 모든 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죠. 아, 진짜 그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그 믿었던 후배에 대한 배신감으로부터 오는 상실감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힘이 다 빠지고 네. 뭐 그 허무함, 네. 허탈함, 예, 그런 상실감이 무척 컸죠. 근데 이제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그때가 비로소 아 그래 이제 내가 교회에 가야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네. 이렇게 탕자처럼 내가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그런 나를 품어주실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 일기를 썼었는데 그 즈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날부터 제가 일기를 기사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범태 씨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기사가 꿈도 기자가 꿈도 아닌데 그런 왜 생각이 그랬는지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거 떠나야죠. 무슨 일기를 기사체로 써요. 네. 객관적으로. 네. 근데 일기를 그 스트레이트 기사로 썼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대방동에 살았거든요. 네. 제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창문 열면 대방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렇게 네, 그 정도로 가까이 살았는데 네. 이제 교회를 안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대방교회에 가서 교회 문을 열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창 틈으로 고등학교 후배들이 몇몇이 저쪽에서 찬양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중관 앞에 있는 구일의 목사. 그 목사님 내가 거기 있었을 거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문을 열고 가면 이제 뭐 그 후배들이 형 웬일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그런 얘기 할 텐데 네. 제가 뭐 거기 자신 있게 말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문 앞에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아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부터 매 예배일마다 교회는 못 들어가고 내 마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빙빙 돌면서 내 마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에 간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그쵸. 일이라는 걸 그때 좀 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한동안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얼마 후에 이제 드디어 교회에 갔어요. 네. 참 그날의 그 예배 시간과 그 감격은 지금도 저에게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걸 느꼈죠. 아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눈앞이 깜깜한 그 상황에서 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자님 마음속에 그 옛날 군대에서 가졌던 그 믿음 귀하게 보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게 돼서
만나기에 가장 적당한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정도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공감 네. 플러스잖아요. 네. 공감 잘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을 향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교회에 간 첫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아의 신앙 공감 플러스입니다.